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인데요. 권리금 6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뻔한 빵집 사장의 절절한 법정 투쟁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들과 배경.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빵집을 운영하는 A씨와 건물주 B씨 등입니다. B씨와 D씨가 5층 규모 건물을 2분의 1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 11일 이 건물 1층 지호에서 빵과 빵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5년 6월 11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세탁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무려 6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2,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권리금 계약과 예상치 못한 거절. 2017년 5월 13일 임대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A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J씨라는 사람이 이 상가에서 실내 포차 영업을 하고 싶다며 권리금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A씨는 당연히 기뻤겠죠. 2년 전에 지급한 권리금 6천만 원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J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건물주들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주들의 냉정한 거절과 그 이유. B씨 등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 2층이 마사지샵, 3, 4층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내 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와 음주로 인한 소란 등이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J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서 상가를 건물주들에게 인도했죠. 6천만 원의 권리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조항. 여기서 중요한 법률이 등장합니다.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원의 치밀한 판단 과정. 첫 번째 쟁점,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나? 피고들은 애초에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업자 I씨가 구두로 업종 제한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에서 업종 제한은 명확한 서면 합의가 필수라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쟁점, 임대차 계약 거절의 정당성. 법원은 B씨 등의 계약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가 바로 옆 KO에는 술과 고기를 구워서 파는 양고기 식당이 있었고 1심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건물 주변 상가에도 술과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법원은 B씨 등이 신규 임차인에게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냄새나 소란 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업종이 다른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보다 많은 6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금, 회수 방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건물주 측이 임차인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최종 확정 판결입니다. 소송 비용 분배의 명확한 결과. 가장 주목할 점은 소송 비용 분배입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가 전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건의 최종 승자는 임차인 A씨이고 건물주 측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대법원까지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깊이 있는 교훈.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임대인을 위한 실무 포인트 첫째, 업종 제한은 반드시 명확한 서면 합의로 남겨야 합니다. 모호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냄새나 소음 등의 우려가 있다면 환기시설 보강, 영업시간 제한, 조리방식 제한 등 합리적 조건을 제시해 대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일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 영업계획, 환기설비 계획 등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성실히 제시하고 협의 과정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의미와 전망. 이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실제로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주변 상가의 업종 현황과 대안적 해결 방법, 모색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권리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권 핵심 가치라는 점, 특히 보증금보다 많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그 상가의 영업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의 중요성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판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것은 권리금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가 임대차 관계에 있으시다면 이런 법적 보호 장치들을 잘 활용하시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